보시죠.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해서 자, 아까 이제 우리 1을 봤단 말이에요. 좀 이따 2, 3을 볼 거예요. 자, 확인 설명서고 1 보세요. 1은 환경 조건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확인 1번에만 기재합니다. 2, 3, 4에는 X잖아.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 환경 조건이 아까 뭐였죠? 일조량. 그죠? 일조량. 소음 진동이야. 그것은 우리 아파트에만 중요하지 뭐 상가에는 소음 좀 있어도 되잖아요. 환경 조건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확인 원 주거용에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선호시설 B자의 동그라미쳐. B는 이렇게 옵니다. B에는 B가 없다. B에는 B가 없어. 즉, 그 2번 확인선의 2가 뭐죠? 비주거용 건축물이야. 비주거용 건축물은 비선호시설 안 적어요. 그럼 비선호시설은 1번 주거용하고 3번 토지만 적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입각문 시험 안 나오고 그랬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은 환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 조건. 자, 비선호시설. 근데, 자, 보세요. 이 비주거용은 옆에 공장 옆에 화장터가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비선호시설은 2에는 안 적습니다. 그 다음 토지에는 비선호시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시험 잘 나와. 토지에 왜 비선호시설을 적어요? 자, 보세요. 이 토지, 여기 토지야. 여기, 자, 화장터가 있으면 이 땅값이 안 오른다. 왜? 토지사, 여기 전원주택 만들 가능성이 커요. 전원주택 지으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있으면 안, 토지는 비선호시설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입지 조건이 뭐였죠? 자, 1번이 좀 오타가 나서 도대파가 아니고 도대차입니다. 도대차교판, 도대차,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판 아니면 판교 이렇게 5개야. 손가락 펴보세요. 주거용은 5개야. 도대차교판, 도대차판교 5개입니다. 주택은 도대차교판, 도대차교판. 그 다음 확인 2는 자 2는 비주거용이야. 3개밖에 없어. 도대차까지 8을 차로 바꾸세요. 도대차. 그 다음 3은 토지죠. 도대 2개만 해요. 도대. 그래 애울 때 도대차교판, 도대차, 도대. 이건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공포상 규정 시험 안 나오고 맨 오른쪽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자, 거기 확인 원에는 자, 3개 다 적어요. 벽면, 바닥면, 도배 다 기재합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 다음 2에는 도배는 X야. 왜 그래요? 비주거용은 도배는 안 합니다. 공장에 도배 안 하잖아요. 벽면, 바닥면은 기재하지만 도배 X입니다. 자, 바로 밑에 보세요. 자, 주거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옆에 적으세요. 아파트 제외입니다. 주거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록하는데 아파트는 제외. 그 다음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비주거용 상가죠. 우리 학원에 뭐 있어요? 학원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뭐죠? 소화전하고 비상벨이에요. 소화전, 비상벨. 그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고.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2번이 나옵니다. 2번. 찾았어요? 2번이 제목이 뭐죠? 중개대상 확인 2 줄거 2가 뭐죠?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자, 체크해 보세요. 업무용인 업무용 체크. 상업용은 상업용. 공업용은 공업용. 항상 비주거 그러면 공장으로 생각해요. 공업용 가지고 공부하면 편해요. 자, 공업용이 공부하기 편합니다. 공업용이 편해요. 자, 오른쪽 와보세요. 동그라미 4번 오른쪽 와서 맨 위에 입지 조건 보세요. 입지 조건 아까 3개라 그랬죠? 도대차 3가지죠?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차, 도대차입니다. 차.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9번 와보세요. 9번.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에서 내부는 소방 줄거. 소방이 뭐가 나오죠? 소화전하고 비상벨이죠. 소화전, 비상벨. 아까 주거용은 뭐였죠? 단독. 그죠? 하고 다르죠? 소화전, 비상벨. 소화전, 비상벨. 그리고 동그라미 10번 와보세요. 벽면 및 바닥면이죠. 도배가 X잖아. 벽면, 바닥면. 이거 도배 X야. 도배 안 적습니다. 공장에는 도배 X. 자, 그 점을 조심을 합니다. 가장 많이 출제했어요. 다음 넘기세요. 자, 넘기셔서 156페이지 확인서 3 갑니다. 토지. 자, 중개된 확인서는 3 토지입니다. 토지는 자, 토지에서는 그 동그라미 4번 본 입지 조건 와보세요. 동그라미 4 입지 조건 찾았어요. 뭐야? 도대죠. 도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그리고 5번 중요한 펴세요.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없음, 있음. 그 토지에 비선호시설 기재한다는 거 기억해야 돼. 비선호시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159페이지에 4번이 입광공이죠. 입광공 시험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는 보세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재단 목록 또는 줄거 임목의 생육 상태죠. 임목의 생육 상태는 4번만 적습니다. 임목이 뭐 30년이냐 50년이냐 생육 상태죠. 뭐 시험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를 봤어요. 자, 그럼 바로 요 자, 확인 1번이 뭐였죠? 주거용. 2번이 비주거용. 시계 공장 생각하면 공장 상가. 3번이 토지. 4번은 입광공. 이게 시험이 안 나오고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입지 조건이라고 그래서 입지 조건. 여기는 도대차 교판. 여기는 도대차. 여기는 도대. 이렇게 됩니다. 자,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환경 조건이 있어요. 환경 조건은. 자, 비선호시설은 여기 없다 그랬죠? 선호시설은 없다.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서를 한번 받고, 자, 다음 장 넘기세요. 자, 4절에 거래계약서로 갑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거래계약서는 일단 저거 표준 서식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자,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표준 서식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A4 용지로 그냥 쓰면 돼. A4 용지로. 이게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그래.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자, 162페이지. 거래계약서. 자, 양거 1번에 작성 의무자 동그라미 적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자입니다. 자, 동그라미 1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이거나 줄거세요.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완성된 때 만자는 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기 보세요. 제목 외워야 돼. 중개가 완성된 때만 작성합니다. 자, 줄거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고, 심표 중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해 줘야 돼. 사기꾼 생기니까. 자, 그 판례 보기에서 대부업체를 지우세요. 지우고 완성되기 전 X라고 적어.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는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거 사기 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읽어보죠. 판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거야. 전세계약이 체결 안 됐어요. 그렇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자 줄거세요. 전세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완전히 난리 납니다.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한 대부업자가, 즉 사채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케이스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짧게 기억하세요.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계약서 써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잡혀가지고 돈 빌리면요 책임져야 돼. 누가? 개공이.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소공은 적으세요. 소속은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고 권리는 있습니다. 자, 1번 줄 긋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작성 의무는 없다.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계약서 작성 의무자는 뭡니까? 개공이에요. 소공은 작성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권리는 있다. 자, 오른쪽 서식 갑니다. 1번. 자, 줄 거세요. 표준 서식이 없다라고 적어. 없다.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표준 서식 없는 게 거래 계약서. 잘 틀려요. 아니, 중개사무소에 가니까 다 계약서 있던데, 이거는요, 법이 인정하는 표준 계약서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들 이제 협회에서 공제 가입하라고 이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표준 서식이 아닙니다. A4 용지로 쓰면 돼요. 자, 1번 줄긋죠. 바로 밑에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줄거 권장할 수는 있어요. 국장이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는 있어. 그러나 현재 표준 서식 없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는 국장이고 법정 서식은 없어요. 법정 서식, 표준 서식 없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표준 계약서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양으로 한번 중요 표시하세요.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한 문제 꼭 나와요.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단 말이야. 필수 기재사항 그 박스 나오죠. 자, 외워야 됩니다. 자, 계약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계약 쓴다. 누가 계약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자, 건물에, 그죠? 그러면 당사자 표시해야 되겠죠? 중개대상물 가장 중요하죠? 돈, 금액,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가봅니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죠. 매도인, 매수인. 2. 물건 표시가 뭡니까? 땡땡 적어. 토건 입광공이죠. 토건 입광공. 3번에 계약일자. 자, 4번이 가장 중요한 거.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번 물건 언제 넘길 거냐? 인도 일시. 6. 거래 권리 이전 내용. 자, 7번. 자, 우리 민법 총칙에 배운 거죠. 계약에 만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나 기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거죠. 자, 8번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마지막 9. 그 밖의 약정 내용. 적어 이건 특약입니다. 특약사항. 자, 양가로 4번입니다. 거짓 기재 등 금지입니다. 옆에 적으세요. 임등치라고 적어. 계약서를 거짓말로 쓰면 임의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을 거짓말로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저거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소속해 줄 거세요. 무조건 소공이 잘못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소경 무조건 뭐가 돼? 자격 정지야. 이제 조금씩 좀 정리해 보죠. 자, 저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개공을 안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자격증 뺏어가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자취야. 그런데 개공은 아닌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 잘못하면 자격 정지예요. 자,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잘못했다 뭐야? 자격 취소. 소공이 잘못했다 자격 정지. 그 다음 갑니다. 개공. 개공은 등록을 했자는 거죠. 개설 등록했으니까 개공이 잘못하면 등록 취소 아니면 업무 정지입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개공이 잘못했다 등록 취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절대적으로 반드시 등록 취소하는 절동치하고 할 수 있는 거 임등치 이렇게 돼요. 또는 반드시 하이한다 슈더 또는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업무 정지도 당연히 할 수 있. 정지는 6개월 내입니다. 항상. 이것도 6개월 내예요. 이거 다음 주에 꼭 할 겁니다.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넷 5개는 매년 나와요. 그 다음 이제 과태료 맞는 게 3항인 3반 1항 1반. 행정형벌이 3항인 3반 1항 1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러면 9문제가 매년 나와.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이제 애우려고 나중에 가는 거야. 애우는 방법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다음 주에 설 세고 나서.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5번. 자, 서명 및 날이. 자, 서명 및 날이라는데 두 군데 어디라 그랬죠? 아까 확인 설명에 서명 및 날인. 지금 나오는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두 군데입니다. 외워야 돼.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다음 장르 1 서명 및 날인. 자, 동그라미 2번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뭐죠? 업무 정지입니다. 업정. 다음 동그라미 4번 중에 표시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두 번째 줄이요. 심표담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공사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같이 했다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만약에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럼 뭐야? 소공이 잘못했잖아. 뭐야? 자격 정지. 개공이 안 하면 업무 정지. 이렇게 돼요. 자, 2번. 아직까지 행정형벌은 그냥 뭐 행정처분은 줄만 거놓고 가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암기합니다. 자, 2번에 거래계약서 교부입니다. 자, 줄 긋죠.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줄 것이에요. 중개가 완성된 때야.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업정이야. 업정. 자, 바로 줄거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 두 가지 같이 갑니다. 확인설명서와 보증관계증서 4번 함께 교부한다. 이 세 개는 같이 갑시다. 자, 거래가 완성되면 세 가지 뭐뭐 준다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증서 4번 세 가지를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교부합니다. 옛날에는 4개 받았어요.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영수증을 안 줍니다. 자, 3번에 거래계약서 보관적 5년입니다. 5년. 몇 년요? 5년입니다. 5년. 자,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의 교부를 하고 5년 동안 원본이나 사본이나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돼요. 자, 그러나 담아 줄 거세요. 거래계약서가 하나 더 적어. 확인설명서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공인전자모터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보존 안 해도 됩니다. 자, 4번에 위반 시 제재. 자, 1.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1. 개공이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오른쪽 2. 소공이 안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자, 2번에 거짓말로 기재했어요. 1. 개공은 옆에 저거 임덩치입니다. 자, 임덩치. 개공이 거래계약서에 거짓말로 적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임의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2번 소공이 거짓말하면 뭐죠? 자격정지입니다. 자, 이제 5장의 전자계약. 자, 전자계약은 우리가 등기도 뭐가 있었죠? 자, 등기도. 자, 등기소에 직접 가는 게 서면 들고 간다 그랬죠, 그죠? 방문 신청이야. 또는 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 등기 신청한다 그랬죠? 지금 뭘 많이 한다 그랬어, 법무사가? 전자 신청 많이 한다 그랬어요? 방문 신청 많이 한다 그랬어요? 에? 방문 신청 많이 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야. 이 전자계약 거의 안 합니다. 자, 전자계약 하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같이 있어야 돼. 자, 여기 공인중개사 있고 개공, 여기 또 당사자도 같이 있어야 돼. 그럼 당사자가 2명 같이 있어야 3명이 같이 핸드폰을 해야 돼. 노인네들은요 핸드폰 할 줄은 몰라. 여기 전자계약 거의 못해요.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자계약 하라 그러죠. 왜? 지혜들은 편하거든. 지혜들은 왜? 이거 지금 당상 공론이에요. 지금 사무관들이 보통 자, 행시 합격하면 이제 한 서너 살짜리 아니면 뭐 9급 같은 올라가더라도 한 40대 초반입니다. 그 사람은 컴퓨터 잘하잖아요. 그리고 전자계약 하라 그래. 공인중개사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안 해. 이거 하면 왜? 세금 다 떠오잖아. 전자계약 안 합니다. 근데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아까 했지만 자, 보존 안 해도 돼.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 그 보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 안 해도 당연히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컴퓨터에 다 뜨니까. 전산에 가보죠. 개념만 보죠. 개념은 컴퓨터로 하는 거야. 개념 1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죠. 전자계약은 컴퓨터로 하니까 종이 필요 없죠.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전자서명해서 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자, 국토부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법적 근거만 좀 기억하죠. 동그라미 1 줄거세요. 국장은 이겁니다. 오로지 국토부 장관은 자,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국민의 편익 정진을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세금을 갖다 확실하게 내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 업무 관련한 줄거세요.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가 있다. 무조건 정보 체계 그럼 국장입니다. 국장. 다 이제 위임 주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자, 그럼 2번은 이제 가끔 내니까 보죠.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 당사가 공동신고, 국가 등의 신고 묶어서 이거는 실거래 신고입니다. 실거래 신고와 개공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동그라미쳐 간주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장 가면 이번에 전자계약의 장점을 하지 말고 애워야 될 것 2번, 3번, 4번을 애우세요. 동그라미 2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국가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부여돼요. 이게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안 되면요 그 다음은 넘어가지를 못해. 아무리 엔터를 쳐도 안 넘어가요. 다음 2번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면제돼. 아까 했죠? 본다 그랬잖아요. 본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이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 개공이 보관 의무가 면제돼. 없다 이거야. 거기 적어보세요. 확인설명서는 몇 년 보관한다 그랬죠? 3년이었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 의무였잖아. 그게 없어져요. 왜? 전자센터에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2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된다. 3번에 실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또 4번에 보관 의무 없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시험은 안 나오지만 1. 대출 시 대출 이율을 0.2% 깎아줍니다. 우대해줘요. 그래도 안 합니다. 얼마나 하는 이런 거 해주겠어. 또 2번 전자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 30% 할인해줘요. 많이 해주죠. 등기 신청서가 뭡니까? 원래 뭐죠? 등기 신청서가 1,000원이야 1,000원. 우리 30원에 700원을 깎아줘요. 그래도 안 합니다. 얼마나 하면 이런 까지 해주겠어요. 자, 그럼 왜 안 하냐? 오른쪽 가세요. 큰 3번. 전자계약하려면 준비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하고 공인인증서 준비해야 돼요. 할매, 할아버지들은요, 공인인증 없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자, 1. 개공.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회원 일단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본인 인정을 위한 휴대폰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쉬워 이제. 근데 할매 할아버지도 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려운 거. 2번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은 본인 인정하기 또 신분증 가져와야 돼. 과 휴대폰을 준비해. 이 사람은 그래서 할매 할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런 거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6절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및 보정 설정. 자, 요거는 먼저 외울게. 172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자, 보정 설정 금액. 맨 밑에 박스 보세요. 우리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를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라 그랬죠? 자, 보정 설정은 가장 많은 게 현재 공제라 그랬어요. 우리 중개사협회 공제, 또 서울보증 가서 보정보험, 아니면 법원에 가서 공탁, 99%가 공제예요. 자, 이거로 간다. 1. 법인인 개공은 4억 이상입니다. 자, 법인 얼마라고? 4억 이상. 다음 2번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추가적으로 얼마? 2억 이상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돼요. 자, 그 2번 좀 조심할게. 자, A 법인이 우리 주된 사무소는 강남이라 그랬어요. 강남에 이제 4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죠. 그리고 분사무소가 자, 만약에 우리 세 군데 준다고 하죠. 안동에, 그 다음에 영주에, 그 다음에 예천에. 그러면 여기다 2억 이상, 2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났어. 나중에 나와요. 사고가 나가지고, 자, 여기 예천 분사무소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자, 여기 한 3억의 사고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2억 받죠? 그럼 1억은 여기서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 합해서 받습니다. 그 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분사무소 땡땡.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돼요. 근데 따라서 하나 나오죠. 예컨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의 분사무소 설치했어. 총 얼마예요? 주된 사무소에 4억, 그리고 4개니까 2, 4, 8, 8억 더하기 얼마죠? 12억이 돼야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주된 사무소에 4억, 분사무소 2억씩 해서 12억이 설정돼야 돼. 다음 2번
법인이 아닌 개공, 쉽게 해서 개인인 개공이죠. 2억 이상. 다음 4번 줄거세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걸 적으세요. 다른 법률로 중개업한 자가 누구죠? 지역농협이라 그랬죠. 지역농협, 우리 봉화축협 이런 거 있잖아. 지역농협 얼마죠?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기억하세요. 자, 다른 법률로 중개업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지역농협이야. 지역농협. 안동 지역농협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건 좀 외워주시고, 자,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옵니다. 앞으로 오면, 앞으로 돌아오세요. 168쪽. 파란 색깔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동그라미 1번. 법 30조 1항. 자, 과실책임. 자, 줄거 나가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줄거세요. 고의 또는 과실이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줄거세요.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 X야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보증 가지고 손해배상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점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70쪽. 자, 양가로 이번에 자, 줄거세요. 중개사무소 제공 책임이야. 자, A 개공이 자기가 이제 중개사무소에 잘못했다, 아니면 소공이 잘못했다, 보조원이 잘못하면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이 사무소를 다른 사람 빌려줬어. 사무소를 제공해줬다. 이럴 때는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 책임이야. 그 점 조심하셔야 돼. 동그라미 1번에 줄거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정리 잘해야 돼요. 자, 줄한 거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줄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준 거야.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어도 없어도 가중 책임이야. 조심해야 돼. 중개사무소를 남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거래당한 줄거 재산상 손해만 책임집니다.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 자, 동그라미 1번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하세요.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 자, 읽어보죠. 법 30조에 의한, 자, 줄거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에 한정된다. 잘라주고, 고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개공이 자, 업무를 하다가 자, 의뢰인, 자, 갑과 을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위자료는 책임 안 져요. 자, 여기서 책임진다는 것은 이 업무 보증 가입했던 법인이라면 4억, 개인이라면 2억 가지고 책임지는 것은 재산상 손해야. 근데 위자료는 이걸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법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보증 가지고 책임지는 것은 재산상 손해 하나고, 정신적 손해는 책임 안 집니다. 정신적 손해는 뭘로 책임져야 돼? 민법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 점 조심하고요. 오른쪽 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보증 설정 의무는 업무 개시 전까지야. 업무 개시 전 우리 첫 시간 했잖아요. 업무 개시 전 1. 업무 개시 전입니다. 자, 개공은 동그라미 크게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 세 군데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야.
자, 요걸 안 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또 임등치가 되는 임등치. 자, 그리고 2번에 이제 보정 설정을 안동시청에 가서 신고해야죠. 자, 개업 공개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신표. 자, 줄거세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조치를 한 후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신고가 세 가지 박스 나오죠. 자, 1번 보정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정보험 정서 4번, 공제 가입했다면 2번 공제정서 4번, 3번에 법원에 가서 공탁했다면 공탁정서 4번. 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자, 3번에 특수법인은 특수 지우세요. 특수를 지우고, 자, 지역농협으로 적어. 지역농협. 시험에는 절대 특수법인이라고 안 나와. 자, 바로 밑에 줄거세요.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지역농협이라는 거야. 우리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아까 했죠.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리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자, 다시 해보죠. 법인은 얼마? 4억. 분사무소 4억. 개인 4억. 다른 법률로 중개받을 수 있는 자는 2천만 원 이상을 신고해야 돼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정 설정만 3개의 머리가 좀 따. 1. 공제. 옆에 적어요. 자, 공제는 바로 옆에 줄고 바로 밑에 공인중개사 협회 갑니다. 우리 공인협회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 현재 자,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가 지금 한 10만 명이 약간 넘는데 10만 명에서 11만 4입니다. 보통 공제가 거의 99%예요. 공제가 99%고 작년에 좀 올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작년까지만 1억이었어 이게. 지금 이제 2억으로 오르니까 18만 원 하다가 지금 자, 처음에 가입하면 23만 원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한 2년 3년 좀 깎아져요. 한 22만 원 정도. 시험은 안 나와. 1년에 보통 공제가 한 20여만 원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거의 공제는 협회에서 합니다. 자, 다음 장 넘기죠. 이번에 보정보험, 우리 서울보정보험. 다음 3번에 공탁. 공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탁한 사람 바보죠. 돈 지금 2억을 무슨 법원에 갖다 줘, 바보같이. 그냥 한 20만 원 주면 되는데. 자, 또 할수 얼마나 또 바보냐 하면 공탁 보세요. 공탁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자, 줄 거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폐업 또는 사망하면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내가 폐업했어요. 3년 지나야 공탁금 찾아옵니다. 아니, 바보 되는 거죠. 자, 공탁금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탁금 이자 얼마인지 아세요? 자, 이게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1000분의 1이었어요. 지금 얼마냐면 10,000분의 35입니다. 이자 말 됩니까? 10,000분의 35야. 그럼 공탁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참,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탁소는 다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 30년 전만 해도 어디였습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정은행이었어요, 정은행. 옛날에. 지금 정은행이 바뀌었죠, 그죠? 신한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뭡니까? 위탁해가지고, 뭐 농협도 되고, 신한도 되고, 아무도 다 돼요. 지금 보통 신한이 많기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정은이 돈 엄청나게 벌었었잖아요. 그리고 공탁은요, 옛날 사람들은 공탁을 몰라서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갔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데 10년 내에 국가에 기속해버려. 이자가, 그 당시 이자가 엄청 쌌단 말이야. 그때 1,000,000% 35였어요. 자, 일단 조심하세요. 자, 공탁금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3년 이내 못 찾아와. 3년 지나야 회수할 수가 있다. 그럼 가끔 시험 나오니까 좀 조심하고.
자, 보정 설정금은 외웠고요. 자, 오른쪽 양가로 5번 오세요. 보정의 변경, 가로 안에 것만 줄거세요.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변경할 수 있어요. 왜 근데 공탁을 했는데 공탁이 나쁘다더라 그러니까 자, 우리 보정으로 바꾸든지 공제로 바꿔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면 똑같아. 내가 예컨대 삼성에 있다가 뭐 동부로 바꾼다 그러면 만료되고 나서 바꾸면 안 돼. 만료되기 전에 바꿔야 돼. 그러니까 효력 존속 중 바꿔야 돼.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줄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 읽어보세요. 보정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정에 줄거세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종료되고 나면 안 돼. 그럼 무보험이 된단 말이에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을 설정을 하고 그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존속 중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양가로 6번에 보정의 재설정하러 갑니다. 자, 보정 재설정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이제 개공이 잘못해가지고 자, 손해배상 해줬어요. 손해배상 해줬는데 손해배상을 만약에 1억 5천 해줬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다시 재설정 해야 되겠죠? 재설정은 15일 내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부터 중요. 손해배상 지급에 따른 재설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정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자, 15일 내에 외워야 돼. 15일 내 보정보험이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15일 내 기억하고요. 15일 내. 다음 양가로 7번에 설정상 성명 의무 등 자, 1번 줄거세요. 중개가 완성된 때 이제 알려줘야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줄거세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심표,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알려주는 게 1. 보장금액 얼마다. 개인이라면 2억, 법인은 5억 이런 걸 설명해주고 2. 보정보험 회사, 공제사업 하는 자, 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3. 보장기관을 설명해주고 사본 교부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 장 가세요. 그 동그라미 2번 좀 중요하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 확인 설명 안 해주면 아까 얼마 과태료 맞았죠? 확인 설명 안 하면 500이죠. 500. 근데 지금 보험은 10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잡줄한 거 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잘못하게 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잘라주고, 보정 내용을 설명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확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500만 원, 보정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차후에 암기는 한꺼번에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3번에 이제 보정금 지급해야 되겠죠. 손해발생. 자,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보정금 지급 청구입니다. 자, 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가 이 보험회사에 가서 보정금 청구하러 갑니다. 자, 보정금 지급 청구는 1. 그 첨부 서류를 좀 기억하세요. 그 박스 보세요. 박스 안에 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손해가 만약에 2억이 발생했다. 이 손해 발생 액수를 증거로 제출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개공하고 자, 둘이 합의한 손해배상금이겠죠. 가장 중요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줄거세요. 손해배상 합의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걸 첨부해야 보정금을 줍니다. 그 다음 리언, 디귿, 리얼 묶으세요. 합의가 안 됐을 때 판결 받는 거죠. 리언, 디귿, 리얼은 묶어서 확정 판결 등이라고 적어. 확정 판결 등. 그 디귿이 먼저 중요해요. 디귿.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판결문하고 비슷한 게 리언의 화해 조서, 리언의 이해 준하는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들, 일락조서, 조정조서 등 묶으면 손해배상 합의서하고 확정 판결 등을 첨부 서류로 첨부해 줘야 돼요. 자, 그럼 거기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에 첨부 서류 봅니다. 자,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 의뢰인과 개공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보통이죠. 다음 판결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우리 뭐 생명보험, 화재보험 있죠. 보험금 청구권도 3년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증금 청구도 3년입니다. 자,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증금도 3년입니다. 3년. 자, 오른쪽에 와서 양가로 4번 보증금 지급은, 자, 동그라미를 줄보세요. 설정 금액 한도입니다. 설정 금액이 얼마 있죠? 아까 4억, 2억이죠. 자, 문제는 동그라미 2번 조심하세요. 2번 분사무소에서 사고. 요건 좀 조심. 아까 설명했지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까지 합합니다. 자, 그 예를 보세요.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개법인이, 자, 6억은 설정하였고, 심표죠. 6억은 적어. 주된 사무소 4억, 안동 분사무소 2억, 이렇다는 거야. 주된 사무소 4억, 안동 분사무소 2억이야. 총 6억이죠. 근데 안동 분사무소에서 3억 손해가 나왔어요. 그러면 3억 다 받습니다. 설정하였고,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이 3억이라면 보세요. 분사무소 몫으로 추가 설정한 2억 범위에 대해서 보증금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주된 사무소 합해서 6억 범위에 받아요. 그러니까 3억 다 손해배상 지급받습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장. 자, 양가로 5번 보증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 구상권이 이거죠. 자,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제 만약에 공제해서 갚아줬다. 그럼 구상합니다. 구상. 자, 줄고 나가죠. 보증기관에서, 즉 보험회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손해배상금을 중개인에 2억 지급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2억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야 돼. 6번 이제 재설정은 아까 했죠. 15일 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다시 15일 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된 부분을 보전해야 됩니다. 15일 내. 자, 마지막 4번에 입안시 제재입니다. 임등치. 자,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했어요. 자, 손해배상 보정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등치. 구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설명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자, 1번에 개공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자, 정자는 지워버리고 설정 증명서류를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자, 우리 저기 5가지 보이나요? 자, 게시. 우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5가지. 어떻게 해서 저기 5개? 남은 거죠, 그냥? 어떻게 해서 사자 등 보보 기억나요? 사자 등 보보. 사업자 등록증,
사자, 자격증명서 등 등록증, 지금 나오는 보정서류, 또 중개보수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냥 적으나 사자 등 보고를 개시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개시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그 다음 2번에 다음 중개가 완성됐는데 보증 가입한 걸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사본을 교부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거예요. 자, 그 7절에 계약금 등 반환 의무 이행 보장 제도. 이거 옆에 적어서 이거는 이제 에스크로우 제도. 영어로 얘기하면 자, 우리나라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하고. 자,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 지금 그 옛날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그 양반이 이거잖아. 에스크로우 공인중개사.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이걸 적어서 보증금 등, 자, 보증금 등 예치제도입니다. 제3자한테 예치시키는 제도예요. 떼먹지 말라고. 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걸 적고에 보증금 등 예치하는 제도야. 자, 거기 31조 보세요. 제1항 개업 공인중개 줄것에 개공원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 줄거보죠.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시켜서 잔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가지를 줄여서 계약금 등이라고 그래. 요 계약금 등을 개공이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즉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또는 공제사보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 자, 에스크로우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으면 개공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써먹지 않기 때문에 이거 폐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출제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출제를 가끔 하는데, 자, 만약에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대개 만약에 이 집을 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 먼저 주고 또 중도금 주고 갖고 이게 톡 끼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도망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의리 가만히 직접 주지 말고, 이걸 직접 주지 말고, 자, 소유권 넘어올 때까지, 자, 소유권 이전 넘게 할 때까지 너가, 자, 제3자한테, 너희들 제3자 예컨대 뭐 협회, 또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신탁이라든지 또는 개공도 돼. 개공 등에게 미리 예치를 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에스크로우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수수료 먹는 거야. 그렇게 하고 소유권 등기 딱 넘어오고 나서 예치한 사람이 갑한테 줍니다. 그러면 거래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중개수수료 먹고,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이 예치 수수료 먹고, 이게 이제 에스크로우 전문 회사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잘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거 비용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 금액이 한 1%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10억에 1%. 이 돈이 아까우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사람이 권고할 수 있으면 개공이 권고. 근데 권고도 할 수 있으니까 잘 안 해요. 자, 이 제도의 성격에서 동그라미 2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 자, 줄거세요. 2번 권고사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거는 이번에 예치 명의자 땡땡 적으세요. 예치 명의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자, 줄긋죠. 개공은 거래계약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제3자가 나오는 1. 은행에게 예치하거나 2. 보험회사에게 예치하거나 3. 신탁업자에게 예치하거나 다음 4. 최신관서 5. 공제사업하는 자 가로 열고 협회 6번이 이제 에스크로우 전문회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및 계약공개서를 관리하는 업무 수행을 줄거세요. 전문회사. 이 전문회사가 바로 에스크로우 회사입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점을 좀 조심하고 다음 양가로 3번의 예치기관은 이름으로 예치기관은 일본의 금융기관이나 이 공제사업자나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할 수 있어요. 자, 줄었죠? 계약금 등을 자 은행이나 공제사업자나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 명의자 명의로 즉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예치기간은 등기소로 넘어올 때까지야. 개공은 계약금 등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완료될 때까지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야. 5번에 예치 대상은 3가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가끔 나오는 게 6번이에요. 자, 이 개공을 예치 명의자로 했어. 개공. 자, 개공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잖아. 그러니까 개공한테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또 개공이 갖고 토끼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개공돈하고 예치기만 분리시킵니다. 자, 동그라미 1 줄거세요. 분리관리와 임의 인출금지입니다.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자, 줄거보죠. 개업공개중개사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즉 예치금이죠. 예치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잘라주고 또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의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옆에 적으세요. 횡령죄가 됩니다. 남의 돈을 지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필요한 약정을 해야 돼요. 약정, 합의. 개업공개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법 31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 등을 개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한 경우에는 심표. 자, 계약 이행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 인출에 대해서 자,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는 방법 또는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기타 거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약정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개공이 또 보정을 설정해야 돼. 보정. 돈 들어간단 말이야. 보정 설정. 개업공개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 안 떼먹게 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다시 보험 들어야 돼. 보정보험 또는 법 42조에 따른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이런 개공이 또다시 보정을 설정해야 돼. 왜? 갖고 토길까봐. 그랬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정서, 즉 보험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돼. 그럼 개공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귀찮아서.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안 써먹습니다. 자, 4번에 2번 하면 이제 업무정지야. 개공이 새로 보험 안 들었다. 업무정지야. 그러니까 개공은 안 한단 말이야. 개업공개중개사가 예치 명의자인 경우 위에 3가지 아까 분리해서 관리, 임의인출금지,
보정 설정 안 했다면 등록관청은 개공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마치고 다음 갑니다. 다음 페이지 8절에 자 금지행위 앞에 적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적어놓고 조금 쉽니다. 자 금지행위 앞에 개공 등 금지행위 이걸 들어가 빠졌어요. 개공 등 금지행위. 자 개공 등 금지행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걸 모르면 거의 점수가 안 나옵니다. 개공 등 금지행위 가장 중요해요. 예, 조금 쉬었다 가죠.